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구구절절 김구 변호사와 함께 나눠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살면서 겪는 억울한 상황들을 사례로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요령도 함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김구 변호사와 함께하는 구구절절입니다.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김구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아유, 그럼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사실 뭐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그냥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예. 얘기인데, 이 소송이나 이런 것도 계절을 좀 탑니까? 그렇게 많이 타는 건 아닌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추울 때, 가장 더울 때, 이때는 조금 주춤하죠. 예, 소송도 민사소송 같은 주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새봄이잖아요. 예, 봄을 예.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꽃놀이도 가고 네. 이제 희망이 부풀어 있고 이런데, 네. 이럴 때 혹시 소송이 더 증가하거나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봄에는 소송이 그래도 겨울보다는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한겨울 이럴 때는 이제 내년 봄 되면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아, 그럴 수도 그다음에 있겠네요. 너무 추우면 이제 형사 같은 사건들도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네. 계절적으로 이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체감적으로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 추위가 좀 지나면 그때 하자고. 네, 뭐 그런 이런 것 생각들 같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런 소송할 일이 있어도 예,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본질을 네. 벗어난 얘기를 아닙니다. 여쭤봐서.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주실 겁니까? 이제 배당 이의 소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네, 배당 이의 소송. 예. 이게 어떤 겁니까? 예전에는 이제 일반 분들께서는 잘 모르는 용어죠. 배당 네, 이의가 네네. 뭐냐. 그런데 이제 요즘 재테크나 이런 걸로 이제 경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네네. 그래서 배당 이의 소송이라는 것도 이제 그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개략적으로 이제 어떤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경매가 진행되고 이제 낙찰이 되면 네. 이제 배당금을 나눠주게 되죠. 배당금을 나눠주게 되는 기준은 이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들의 대표적인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등기에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까지 다 찾아내서 이제 등기 선순위 근저당권자 뭐 이런 순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네. 등기 순서대로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돈을 나눠주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채권자를 다 모아 보니까 한 10억이 된다. 근데 이 집의 가치를 경락이 돼서 보니까 막상 6억밖에 안 됐다. 네.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그 4억 원어치를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보시겠네요. 네네. 누가 보냐면 후순위자가 봅니다. 아, 후순위자. 예, 그래서 후순위인지 선순위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네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덜 받았네? 이제 이럴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내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누가 네네.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후순위자가 또 선순위자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너 그 근저당권 가짜잖아. 너 그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려고 가짜로 짜가지고 근저당권 설정한 그럴 거잖아. 수도 있죠. 이제 이렇게도 싸우기도 합니다. 네. 후순위자가 선순위자를 상대로 싸우기도 하고요. 네. 이제 이런 것이 배당 이의 소송인데, 일단 경매가 진행이 되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배당표라는 걸 작성을 해줍니다. 네. 그럼 배당표에 딱 보면 일단 국가에서 세금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1순위 얼마, 2순위 얼마, 네. 3순위 얼마, 그다음에 뭐 채권자들끼리 안분 배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딱 나와요. 네. 수학 공식처럼 딱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때 가셔가지고 배당 기일에는 꼭 가셔야 돼요. 배당 기일에 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고, 네. 그 일주일 안에 네네.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음. 배당표가 이제 확정이 되면 네네. 그 배당표가 잘못됐다. 음. 라고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배당이 딱 중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송을 통해서 다 해결된 다음에 다시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모르겠죠. 예, 다. 그러나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들으실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이제 배당표를 그 담당하시는 분이 예, 작성을 해주는데 예. 법원 그- 공무원께서 네네. 작성하십니다. 그분이 작성한 게 내가 좀 부당하게 생각이 든다. 네네네. 난 이거를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의의를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네네. 이게 배당표가요. 앞 선순위자가 이 사람이 가짜 권리자입니다. 네네. 뭐 이렇게 주장한다든지 네. 계산이 잘못된다든지 이게 이제 소송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배당 이의 소송이라고 하죠. 그러면 배당표를 그 만들어 주는 날 네, 예. 뭐 대리로 가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까? 네? 대리로 누가 아, 가거나. 대리로 갈 수는 있는데 네네. 일단 소송 대리인 이제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위임을 해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직계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네. 아무나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만약에 그 대상자라면 네. 저하고 연관된 뭐 배우자. 부인이나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 아들 예, 뭐 이런 뭐이 사람들이 가야 정도만 됩니다. 가능하다 예, 이거죠. 뭐 그 기타 사람들은 안 받아줍니다. 네. 그럼 미리 그걸 내가 대리인이 간다라는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날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날 당일에? 그날 갈 수도 있는데 미리 하면 더 좋죠. 네, 예, 그러나 네. 이제 보통은 그날 오셔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 다 제출해야 됩니다. 네. 유임장 같은 거 다 있어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귀찮으니까 네, 본인이 네. 직접 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전문가인 변호사가 가는 게 네, 낫고요. 네. 예, 그 그렇습니다. 케이스를 제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 부당 말소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이제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 예. 그런데 저번에 이제 우리가 한번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네, 적이 있어요.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건물이 가격이 한 10억 됩니다. 내가 이제 5억을 빌려줬어요. 네. 그러면 한 6억 정도 근저당권 해가지고 이제 근저당 설정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 그걸 했다고 치면. 네,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건물이 한 10억 정도 되니까 내가 이제 빌려준 돈이 5억이고 6억 근저당 잡아놨으니까 이자까지 해도 뭐 충분히 이 건물이 경락이 된다고 경매에 붙여진다고 해도 나는 제일 1순위니까 네. 이 돈을 찾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가끔 있는 일이지만 네. 근저당권 관련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네. 등기소에 신청해서 등기가 받아져 버려서 내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예, 범죄죠. 아. 범죄지만 사문서 위조해서 근저당권 서류 위조해가지고 등기소에 접수해서 네. 이 등기 공무원께서 이제 형식적으로 심사를 다 하시죠. 네, 네. 이게 등기 서류가 제대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말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순위자들이 이제 근저당권 붙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경매까지 가서 경락이 끝난 겁니다. 네, 네. 근데 나머지 이제 그 경락이 됐으면 경락금으로 이제 나눠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 5억은 어디서 찾습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네, 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등기 없었는데 왜 당신이 와서 배당 이 소송을 하냐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한자 큰 쟁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럼 정답을 미리 말씀해 드리자면 내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됐을 때에도 네. 나는 부당이의 소송을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큰 쟁점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다. 배당 이의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등기는 이제 믿어야 되지만 네.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네. 등기를 그대로 믿었다가 낭패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이 근저당권자는 이제 구제를 받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때 문제는 뭐냐면요. 원칙은 배당이의 소송하고 일반 소송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내가 이제 어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이제 1순위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그 부동산 주인은 채무자일 수도 있고 아들이 빚을 졌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파트에 보증을 서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 이제 빚진 아들을 채무자로 하고 자기의 아파트를 자식의 채무를 위해서 보증을 서준 사람을 물상 보증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를 시켰어요. 네. 그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됐죠. 네. 이제 배당표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안 근저당권자가 네. 쫓아가가지고
나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 배당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 이의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제 일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간단한 얘기입니다. 일단 할 할 수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원래는 이 배당이 말고도요. 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은 내가 가져갈 것을 대신 가져간 이순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순위자들. 예. 그 사람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네.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장을.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있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네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내가 가져갈 돈을 이순위자인 당신이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굳이 배당이의 소송을 하냐. 그다음에 우리 일반인들께서도 배당이의 소송을 왜 알고 계셔야 되냐. 배당이의 소송이 편리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소송을 하면 일단 배당이의 소송을 하잖아요. 네네. 그날 돈을 나눠주려고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버리면 배당금은 자동적으로 법원의 공탁금으로 묶여버립니다. 경납금 들어왔잖아요. 지금 법원에 돈이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안 나눠주고 공탁으로 딱 묶어요. 네. 묶어버리고 그다음에 더 좋은 점이 그냥 내가 가압류나 이런 보존 조치를 안 해도 돼요. 국가에서 딱 갖고 계시는 거야. 국가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특별히 안전하네요. 뭐 압류를 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 압류 치려면 가압류 치려면 돈 들잖아요. 네네. 딱 그냥 법원에서 갖고 있어 버립니다. 아주 편리한 제도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송이 이겼다. 네. 그러면 이제 배당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근데 국가에서 딱 돈을 쏴줘요. 네. 너무 쉽잖아요. 내가 돈 받으러 안 돌아다녀도 그렇죠. 되고. 그런데 부당이득 소송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일단 내가 내 돈이 받을 게 있다. 네. 그러면 현금 같은 경우는 40%를 공탁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제 20% 현금, 20%는 무슨 신용보증기금 그런 데서 이제 끊어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아무튼 100을 하려면 20만 원은 필요한 거예요. 네네. 가압류 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네. 돈이 든단 말입니다. 이게 부당이득 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그걸 공탁금을 누구한테 돈을 받으려면은 묶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보존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나중에 법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부당이득 네. 반환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 다 써버리고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그 사람에게 돈이 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 수순이한테 돈이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이 맘먹고 써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그럼 못 받을 수도 못 받을 있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또 하나. 그다음에 추심을 할 때요. 내가 소송에 이겼다 치고 그 사람이 돈이 있어도 네. 돈을 안 주고 그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 또 다른 추심 절차를 또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배당이의 소송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얼마나 편리합니까? 네. 절차도 복잡하고. 부당이득으로 가면 이제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절차도 힘들고 뭐 가압류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게 많지만 배당이의 소송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그게 일반적인 소송의 내용입니다. 네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 소송의 내용이고 배당이의 소송이 굉장히 절차가 간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경매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 안 가고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근저당권 말소된 분이 나 배당이의 소송 내가 하고 싶어. 근데 싸움이 있었어요. 네. 아닙니다. 당신은 이 배당표에 이름이 없고 등기가 이미 말소된 사람이니까 당신은 나중에 그 등기가 부당 말소됐다는 걸 입증하셔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하세요. 네. 이런 견해가 있고 네. 아니야 그런 사람도 부당이득으로 갈 게 아니라 배당이의 소송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첨예하게 싸웠던 겁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주셨어요. 어떻게요? 그 사람도 배당이의 소송을 이용할 수 있다. 네. 말소가 됐어도. 예. 그러면 뭐 제가 법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많이 알진 못하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왕이면 배당이의 소송을 하는 게 훨씬 낫죠. 편리한데요. 네, 훨씬 편리합니다. 네.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간 거죠. 배당이의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배당이의 소송은 승소 가능성만 있다면 돈은 내 손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러나 일반 소송은 내가 판결문 이겼다 치더라도 이게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이 네. 돈이 10원 한 장 없다거나 네. 돈 다 써버렸다거나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올려가지고 배째라 뭐 혹시 이렇게 나오면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배당이의 소송보다 돈이 현실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고 아주 국가에서 공탁금 내준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배당 이의 소송 같은 건 일반인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잘 모르시죠. 잘 아. 모르시고 절차가 또 조금 여기 있는데 조금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배당이의 소송은요. 배당 이의했잖아요 오늘. 네. 그럼 일주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돼요. 일주일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서둘러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배당이 소송을 소제기했다는 확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네네. 그걸 법원에 갖다 내야 돼요. 그걸 안 내서 굉장히 참 곤란해진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네. 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 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법원에 경매기에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소송만 해놓고 그 확인서를 제출을 아, 안 네. 하시는군요. 예, 그걸 몰라서 굉장히 그런 경험이 없으신 법률 전문가들도 네네. 굉장히 곤욕을 당한 적도 그럴 있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럼요. 나 소송했으니까 상관없어. 예, 알아서 다 해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소송을 했으면 그 확인서를 법원에 갖다 경매계 내야 법원에 됩니다. 내야 된다.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보통 사건은 이제 원고가 한 번 정도 안 나간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가 제기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그날 처음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각각됩니다. 그거 주의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뭐 미룰 수도 없나요, 그럼? 안 됩니다. 미룰 수는 있죠. 네. 미룰 수는 있지만 첫 기일에 안 나가면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첫 기일은 미룰 수가 없습니까, 그럼? 미룰 수는 있죠. 근데 법에 신청서를 내야 되고 정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잘 모르고 어떤 분들 이제 같은 변호사들 중에서도 그걸 잘 모르고 첫날 뭐 어떻게 하다가 못 가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네, 그런 참 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고. 네. 예. 자, 그 지금 해주신 말씀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네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말을 장황하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배당이의 소송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네. 일반 소송 절차보다는 굉장히 이점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배당이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어차피 소송을 하실 거라면 네. 배당이의 소송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얘기는 내가 선순위자인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데 이 근저당권자가 부당하게 근저당권이 말소가 됐을 때 이때 나도 이 배당이의 소송이라는 약간 편리한 절차를 네. 이용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등기의 공식력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너도 배당이의 소송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런 경우 많이 당할 수 있거든요. 네. 경매 이후에 예.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배당이의 소송 또 근저당권 부당말소 요거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하나 첨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말씀이 나왔고 이런 경우가 이제 있으실 수 있는데 일단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돈을 가져갔어요. 네. 그다음에 B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데 앞에 근저당권자가 A라고 치고 네. 내가 근저당권자인데 후순위인데 내가 B라고 일단 말을 해볼게요. 네네. 근데 A가 이게 이제 5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A가 얼마를 가져갔냐면 A가 4억을 가져갔어요. 네. 4억. 근데 B는 원래 3억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1억밖에 못 가져갔어요. 1억밖에. 예.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상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B는 아무리 봐도 이 4억 A 4억 내 앞에 있는 근저당 이게 가짜 같아. 가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가짜인 경우도 있겠다고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있죠. 거죠. 네.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0년이 넘으면 네. 그 근저당권의 원인된 채권이 10년이 넘으면 말소가 되잖아요. 네네.
그 채권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근저당권도 사라져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나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이게 진짜 채권자냐, 이게 가짜 채권자냐, 네네. 이걸 잘 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압니다. 네. 저도 이제 등기를 대충 보면 이게 만들어낸 등기인지 네. 진짜 채권자인지 네. 가짜 채권자인지 이게 아실 느낌이 수가 와요. 있군요. 예, 느낌이 오는데 그 느낌이 거의 한 80% 정도는 옵니다. 아, 변호사의 촉. 예, 촉이 있죠. 네, 그런 것을 이제 주로 하죠. 배당이익 네. 소송에서는 그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당말소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네. 거의 없고 냄새가 나는데 이거 뭐 제대로 등기 다 됐는데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것도 보이는데 뭐 정말 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근저당권자가 예를 들자면 뭐 친한 뭐 친구, 그렇죠. 뭐 그런 아니면 뭐 경우도 많이 친척, 있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하수들은 뭐 자기 마누라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배당이 소송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김구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우리가 실생활에 정말 늘 있을 수 있는 얘기를 네네.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배당이익 소송, 또 근저당권 부당말소, 자,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배당이익 소송, 네네. 네, 가능하다. 누구나 예. 등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 예.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하나 조금 이제 오늘 사안은 잘 일어난 사안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강조해야 될 게 네네. 만약 배당이익 소송을 이제 직접 소송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네. 굉장히 유의할 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일 안에 하셔야 되고 증명서 갖다 내야 되고 첫 기일에 빠지면 안 되고 네네. 이런 것은 꼭 지켜주시고요. 그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배당이익 소송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왕왕 많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이익 소송은요 굉장히 전문적인 소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전문가를 법률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오늘 정말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또 그리고 그 상황을 당하신 그런 분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그럼 또 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구 변호사와 함께한 오늘의 구구절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